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따 책방입니다. 와, 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이거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은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아침 11시 반. 네, 그 예따 책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 작가가 쓴 SF 소설 읽기 모임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을 같이 읽고 있어요. 짜잔! 표지가 너무 분사하죠. 혁명하는 여자들이라는 엄청난 강렬한 이미지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세계 페미니즘 SF 페미니즘 여성 작가들의 단편집이에요. 오늘 중간 정도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맞은 이제 반 남은 부분들을 읽어볼 예정인데요. 이런 책 처음 봐가지고 너무 흥미롭게 읽고 있어요. 일단 겉에부터 훑어보면 혁명하는 여자들, 조아나 러스 외치음, 신혜경 옹흑김 아작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뒤에 보면 유리 감옥을 부셔라 막 이런 선동적인 카피가 들어와 있고, SF 소설계의 페미니즘 르네상스를 이끌어온 전 세계 여성 작가의 주옥 같은 작품을 가려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15편이 총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뭐 반다나 싱, 수잔 펠리크, 조안나 러스 등등등, 뭐 어슐러 르긴 뭐 이렇게 해갖고 15사람인데 저는 르긴밖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읽기 전까지는. 뒤에 카피를 보면 혁명하는 여자들은 오늘날 SF 소설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편집 팀으로 여러 상을 수상하기도 한 앤 벤더미어와 제프 벤더미어 부부가 선정하고 구성한 뛰어난 페미니즘 SF 선집이다. 선집은 이제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하나로 묶어내는 책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번역자 옮기신 신혜경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편집자의 책이다. 그러니까 작품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놓여 있을 때 그 중에 어떠한 것들을 이제 모아서 편집해내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편집자의 시각에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책이죠. 1960년대 작품부터 동시대 작품까지 두루 포함하는 이 선집은 페미니즘 담론의 확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상상력 넘치는 풍성한 생각거리로 독자들을 이끈다. 이 책은 SF와 페미니즘의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대담한 사례들을 모았다. 조안나 러스의 고전 그들이 돌아온다 해도 에서 에일린 건의 중간 관리자를 위한 안정화 전략 같은 풍자적인 작품까지 이 영역의 작업들이 가지는 강렬한 집중도를 드러낸다. 캐서린 M. 밸런트와 같은 주목받는 작가들과 함께 반다나 싱, 히로미 고토와 같은 다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전 세계 작가들의 작품들을 포함한 이 선집은 페미니즘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냈다. 혁명하는 여자들은 동시에 소설과 페미니즘의 두 측면에서 새로운 전선들로 사고를 확장한다. 환상적인 작품에서 미래지향적 작품으로, 신비로운 작품에서 초현실적인 작품으로 옮겨가는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어떤 책과도 다른 페미니즘 향한 생각들과 감정들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문구가 뒤에 있어요. 여기는 약간 조안나 러스가 특히 부각이 되어서 소개가 되어 있네요. 조안나 러스는 미국 작가이자 학자이며 비평가이자, 우리 모임에 참여하는 한 선생님이 조안나 러스의 비평집을 비평한 책을 지금 번역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또 모임에서 또 이러저러하게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또 만들어주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때 처음 들었는데 여기 딱 하니 소개가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디스토피아적인 소설 여자 사람 1975년 나왔네요. 큰 영향력을 미친 논픽션 소책자인 여성의 글쓰기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대요. 이거 1983년에 나왔다는데 우리나라 제목이 너무 새끈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성의 글쓰기를 어떻게 억압을 해왔을까? 막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궁금해서 이게 출간된 게 없나 봤는데 없고, 지금 어떤 출판사에서 지금 번역 계약을 마친 상태여서 나올 거라고 하는데 계속 지금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워낙 유명한 탓에 앤젤러 카터나 셜리 잭슨의 버금갈 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그녀의 단편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논픽션이 너무, 조안나 러스 같은 경우 논픽션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오히려 창작물인 그 작품들은 조명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러스는 SF와 판타지를 모두 썼고 호러나 기담의 연원을 둔 작품들도 제법 된다. 잔지바르 고양이 1938
1983년 보통이 아닌 사람들, 달의 뒷면과 같은 단편집들이 있다. 40여 년 전 그들이 돌아온다 해도 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획기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성정치와 사물을 인식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성별 차이에 대해 이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가진다. 이 작품은 1972년에 출간된 다시 위험한 상상력에 처음 발표되었고 1973년 네뷸러상을 받았다. 이 책에는 러스의 작품 외에도 모두 15명의 여성 작가들의 페미니즘 작품이 수록되었다. 이 책의 편집자들이 가장 신경을 쓴 지점은 21세기 들어 SF 소설계가 맡고 있는 페미니즘 르네상스를 제대로 담아내는 것이었다. SF 소설계의 페미니즘 논의도 크게 보면 전반적인 여성운동의 물결과 개를 같이 한다. 이거 편집자 후기에, 아니, 역자 후기에도 실려있던 내용이네요.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써 있어요. SF 소설계의 페미니즘 논의는 크게 보면 전반적인 여성운동의 물결과 궤를 같이 한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 대변되는 1차 선거권이죠. 선거권 쟁취. 1차 페미니즘 물결이 일었고 1960년대부터 후반부터 70년대의 젠더와 성역할, 가부장제에 주목한 2차 페미니즘 물결이 일었다. 페미니즘 SF 소설의 황금기는 이 2차 페미니즘 물결과 함께 시작됐다. 1990년대 시작된 3차 페미니즘 물결은 서구 백인 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여성들 간에 존재하는 인종적, 계급적, 개체적 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남녀의 경계를 넘어 보다 다양한 성 정체성과 여성적 지위에 있는 여러 대상들과의 연대에 주목한다. 현재 SF 소설계가 맞은 페미니즘 르네상스는 넓은 의미에서 이 3차 페미니즘 물결과 흐름을 같이 한다. 21세기 들어 SF 소설계에는 여성 작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주요 상들을 석권하는 한편 전에 없이 다양한 인종, 국적, 성정체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성들의 목소리가 뚜렷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소개들이 있어요. 이 책에는 뭐 15편이 실려 있는데 소설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맨 처음에 이렇게 실려 있는 건 자신을 행성이라 생각한 여자 반다나 싱이 의 작품이 들어있고요. 한 편 한 편이 한 30쪽 내외 정도 돼서 읽기가 아주 수월해요. 오늘은 이제 7번째 작품까지 쫙 읽었는데 두 번째는 늑대 여자 수전 펠위크,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조안나 러스의 그들이 돌아온다 해도, 이거는 여성 페미니즘 쪽 책 읽으셨던 분들은 이제 이갈리아의 딸들 약간 그거에 어떤 게 먼저 나온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되게 유사한 어떤 거기서 이갈리아의 딸들이 나왔을까? 근데 이갈리아의 딸들보다는 좀 통쾌함이 덜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캐롤 MC 윌러의 애들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에일리건의 중간 관리자를 위한 안정화 전략, 그리고 카린 티드베크의 숙모들. 오늘 왜 숙모라는 그런 걸로 해석을 했을까, 번역을 했을까,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또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리고 켈리 에스크리지의 그리고 살로메는 춤을 추었다. 그리고 완벽한 유부녀, 앙헬리카 고로디스체르, 이름도 읽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안네 리터의 식물의 잠, 히로미 고토의 가슴 이야기, 팻 머피의 무척주 동물의 사랑과 성, 슐러르긴 정복하지 않은 사람들. 이거 빨리 읽어보고 싶어요. 이거 다음 주에 읽을 건데. 그리고 캐서리앤 밸런트의 시공간을 보는 13가지 방법. 이것도 제목 때문에 확 좀 관심이 가는 작품이고, 파멜라 사전트의 공포, 그리고 엘리자베스 보나비르의 바닷가의 집, 이렇게 15편의 작품이 실려 있고요. 오늘은 켈리 에스크리지의 그리고 살로메는 춤을 추었다 까지 이렇게 7편 이렇게 앞에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 정도를 같이 읽은 소감이나 뭐 읽으면서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궁금했던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페미니즘계 소설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젠더의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의 뭐 페미니즘과 관련된 여러 해서 막 이렇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화두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반다나 싱의 자신을 행성이라 생각한 여자를 읽으면서는 약간 우리 누구죠? 서랍의 저녁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영화가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작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이든 소개든 이렇게 드리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일 것 같고 짧으니까 한번 페미니즘이나 SF계 소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금방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품 끝머리에 각각의 이제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짤막짤막하게 붙어 있고요. 역자 후기를 보니까 조금 인상 깊었다고 할까요? 눈에 확 들어왔던 부분이 요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 50년 사이에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한때 온전히 남성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SF 소설계에 이처럼 많은 여성이 참여하여 유달리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 것은 우연일까? 슐러 르기는 SF는 현실을 다시 곱씹어보는 일종의 사고 실험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로서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를 꿈꾸는 여성들의 상상과 고민은 쉽게 SF 소설에 다다른다. 이게 되게 확 와닿았어요. 이것이 여성 작가들이 SF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여성 작가들에게서 훌륭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여성 작가들이 서로 소통하며 페미니즘 논의를 발전시키고 후배 여성 작가들을 발굴하여 경영해온 전통 또한 큰 역할을 했다. 이 책에 참여한 많은 작가가 편집자를 겸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여성 작가가 선집을 기획, 편집하고 출판사를 운영하고 잡지, 온라인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 상도 동료 작가인 팬 머피와 캐런 조이 파울러가 주도하여 제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저희 이따에서 이제 여성 작가가 쓴 이제 시집 여성 시 읽기라든지 여성 작가가 쓴 SF 소설 읽기 같은 것 이제 그런 모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유도 사실은 이것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뭐 작가, 여류 작가라는 말도 이제는 점점 사라졌고 이제 쓰는 사람이 오히려 되게 무식한 그런 상태가 되는 이제 단계에 와 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뭐 사랑 이렇게 맨이라고 우만 맨이 이렇게 남성이면서도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듯이 이제 문학에서도 작품 작업하면 이제 남자들이 쓴 어떤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었고 여성 작가들이 썼던 것들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어떤 역사 환경 뭐 이런 것들 속에 있었다면 우리가 여성이 여성 작가가 쓴 뭐 다 여자가 썼으니까 여성이 썼으니까 무조건 막 어쩌쭈 막 해줄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 읽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소비가 생산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작품들, 더 재미난 작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독자들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모임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미 이분들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이걸 먼저 알았다면 굉장히 또 좋은 참조를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좀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원작에서 좀 빠진 책들, 작품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번역 출간되는 책은 또 한 번 편집자의 손을 거친다. 한국어 편집자는 우아한 판타지 성격이 너무 강한 응네디 오코라 포르와 엘레노어 아네이슨 다 몰라 네일 롭킨슨 타니스 리 등의 작품과 페미니즘 색채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티멜 듀챔프 등의 작품을 뺐다. 그리고 안젤라 카터와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 옥타비아 버틀러의 작품이 빠졌다. 안젤라 카터의 경우는 저작권 관리자 측에서 요청한 것이었고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와 옥타비아 버틀러의 경우는 최근 국내에 출간된 작가의 단편집에 같은 단편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외됐다. 또 SF 전문 출판사를 지향하는 출판사의 의도에 맞춰 SF 색채가 강한 작품과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작품 중심으로 순서를 다시 짰다. SF 소설은 재미난 사고 실험의 장이자 그 사고 실험을 타인과 나눌 수 있는 매개체다. 이 책이 새로운 작가들을 자극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옮겨주신 신혜경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SF 소설, 특히나 여성 작가가 쓴 SF 소설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준 역자의 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작품들은 이제 기대가 또 엄청난 SF
SF의 또 여성 작가들, 페미니즘적인 뭐 이런 작품들에 대한 이제 이렇게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 단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훨씬 더 막 뭔가 통쾌하거나 막 전개가 막 이렇게 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막 이렇게 흥미진진하기까지는 아직은 그런 작품을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이제 이게 왜 SF지? 판타지랑 SF는 어떻게 바뀌는 거지? 갈리는 거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소설이라는 게 원래 픽션의 세계인데 픽션을 다룬다고 해서 이게 과학 소설이 되는 건 아닐 텐데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라는 건 또 뭐지?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물음표들이 따라 붙었었는데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 문명이라든지 뭐 검증 가능한 뭐 이런 것들로 너무 과학을 좁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이제 좀 방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생물공학? 이렇게 유기체적인 어떤 인간 자체도 어쨌든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존재 자체를 그렇게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으로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한편으로 들었고 오늘 모임하면서는 이제 SF와 이제 판타지의 뭐 경계라고 할까 갈라주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일종의 마법 같은 이게 이제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고 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같은 공상의 세계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것과 아니면 이제 그런 것 없이 이제 마법이라든지 어떤 이제 초현실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다룰 때 이제 약간 판타지로 바뀌는 그런 경계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또 새로운 모임을 하면서 새로운 지식들도 좀 얻었고요. 오늘 한 반쯤 읽었는데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소설을 되게 오랜만에 읽다 보니까 원래 소설은 약간 그런 맛에 읽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어서 재밌게 봤고요. 다음 주에 읽을 이제 이렇게 2부에 나눠서 이거나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읽게 될 부분 르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되게 또 기대되는 작품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